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물리교육과 최혁준입니다. 오늘 아이백 성과 공유회는 줌으로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 국립대학 육성사업 아이백 프로그램 성과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청장 차욱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는 작년 7월 31일에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로부터 그 IB 교육자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는 공식 교사 양성 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대학이 IB 교사 양성 교육 과정과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백은 탐구 기반 수업 그리고 국제 이해 교육, 성찰적 실천 역량을 통합적으로 함양하는 국제 공인 교원 전문성 인증 기관 인증 과정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의 아이백 과정은 대학 교수진과 그리고 아이벤 소속 현직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코티칭 방식으로 운영되고 또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기반한 교육과정 공동 설계 그리고 개념 탐구 수업 중심 수업 그리고 수행 중심 평가를 핵심 특징으로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수업과 평가 문화 혁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초등 PYP 또 중등 MYP, 고등 DP 전 과정을 아우르는 IB 교사 양성 체계를 갖춘 국내 유일의 국립교원 양성대학으로 2025학년도에 교육대학원 글로벌 교사 교육 아이백 과정 전공으로 총 38명의 석사과정 신입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입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교육학 석사학위 그리고 아이백을 함께 취득하게 되게 됩니다. 특히 한국교원대학교는 유초 중등 전 단계를 포괄하는 글로벌 교원교육 선도기관으로서 이번 인증을 통해 국내 교사에게 IB 교육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IB 교육의 철학을 한국 교육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는 한국형 바칼로레아 KB라고 하죠. 교원 양성 모델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모국어 기반 정체성 교육을 토대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시민을 길러내는 IB 교육의 가치를 교원 교육 현장에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부설 유치원의 IB 월드스쿨 전환이라든지 아이백 리더십 과정, 박사과정 인증, 또 직업교육과정 CP라고 하죠. 이것에 대한 인증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아이백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확장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총장으로서 저는 이번 아이백 인증을 계기로 한국교원대학교가 유초 중등 교원 양성을 선도하는 국립대학으로서 지역과 그리고 국가 나아가 국제교육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교원 전문성 제고와 공교육의 질적 도약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프로그램이 이제 세 분이 나와서 아이백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한국교원대학교 곽영순 교수님께서 KNU의 아이백 인증 과정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원래 총장님이 한 10분 정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시간이 오늘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성과 보고인데요.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왜 IB인가?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왜 교원대가 아이백을 받아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총장님 그 이석하실 줄 알았는데 안 계셔서 마지막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총장님 아껴주신 시간 다 날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이거는 제 슬라이드가 아니고 요게 제 슬라이드인데 지금 보이시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감사드릴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인증 슬라이드에 제가 오늘 성과 보고의 자료를 얹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이 중복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슬라이드 마지막 페이지를 하여튼 미리 말씀드릴게요. 총장님께서 이제 아이백에 관심이 있으셨고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이 모든 절차의 시작이 총장님께서 한국교원대가 아이백 인증을 받고자 한다라는 관심 편지를 보내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근데 종합대 같은 경우에는 사범대도 못 넘었습니다. 결제 라인에. 교수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셔서.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게 총장님 관심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건 나중에 알람 맞춰놨습니다. 제가 말 시간 넘치게 안 하게 원장님 대학 원장님 그리고 기획처장님 두 분 안 계셨으면 그리고 양주희 팀장님 안 계셨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왜 아이백인가? 아이백이라는 용어만 들어도 거부 반응 일으키는 교수님들 많으세요. 지금 접속하신 분들도 그렇고 아니 오신 분들도 그렇고 왜 교원대가 아이비를 한다고 그 사대적이고 그리고 쓸모도 없고 그리고 일단 영어라서 마음도 안 든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그래서요. 그 고등학교 고졸 학력 인증 자격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간에 아이가 영어만 되면 또는 불어만 되면 자기 집에서 100% 온라인 수업으로 고졸 학력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선생님들 학력 그 검정고시 생각하시면 돼요. 초졸, 중졸, 고졸, 고졸 검정, 고등학교 학력 인증을 해주는 거를 디플로마라고 하고요. 원래는 국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는 약자고 용어를 보면 프랑스 기원일 것 같은데 지금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고 그리고 구분하셔야 될 게 IB 학교가 있고요. 대한민국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IB 월드스쿨이라 그래서 후보 똑같습니다. 저희처럼. 저희는 이제 IB 교사 자격증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IBEC 그래서 아이백이라고 부르고요. Educator Certificate. 교원대 졸업 학점만 하면 무시형 검정으로 140몇 학점 이수하시면 졸업과 동시에 2급 정교사 자격증 주잖아요. 똑같습니다. 여기는 그 대한민국 교사들에게 대학원이나 또는 연수 이 양반들은 학위 비학위라고 구분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연수입니다. 저희 버전으로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갖고 그 코어 4개 과목만 이수를 하면 2개 학기 자격증이 나갑니다. 자격증 받아서 내가 그걸 어디다 쓰냐? 한국에 영어 되시거나 아니면 국제학교 가시면 됩니다. 연봉이 급내 셉니다. 저희 이제 그냥 일반 학교들보다 스카우트에서 가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교사 자격증을 주는 거고 그래서 교원대가 너희가 PIP, MIP, DP별로 2개 코어 4개 과목, 딱 4개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백종민 박사님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라는 역할로 PIP, MIP, DP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아니고요. 4개 코어 과목에 대한 15주 실라버스입니다. 요런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딜레마였던 게 교사 자격증을 주는 과정이고 총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4개인데 처음에 저희가 박사 과정까지 한꺼번에 받으려고 그랬는데 대한민국 아이백의 시작을 알리는 이기동 교장님이라고 계십니다. 미국에 계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시고 한국에 계시고 대한민국 아이백 1호 인하대에서 아이백 인증을 받아주신 분이고요. 그분이 몸값이 비쌉니다. 10개월 2천 아이고 이거 녹화되죠. 그래서 저희는 돈이 없어가지고 싸게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어려웠어요. 소통하기도 어렵고 한국말도 거시기하고 그래갖고 그 백종민 박사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셨고 보시면 엄청 많죠. 아이백 전 세계 그 패컬티 멤버들 미팅이 있었는데 조금 남사스러웠습니다. 한국 조그만한데 너무너무 많아서. 보시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큰 숙제가 있습니다. 인증받을 때 마지막 세션의 집중적인 질문이 이렇게 많은데 한국 교원대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사 그다음에 비학위 연수 과정에서 그리고 가장 저희가 이제 이걸 주력했던 이유는 비학위 과정을 하면 시도교육청에서 교사 1인당 500만 원 내외의 연수 비용을 지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연구 비용, 교육 비용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 그 교원대 살림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말씀이 복잡한데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포함입니다. IB 학교.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할 교사 양성을 하는 기관으로 교원대가 이만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신청서 보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렸고 신청서 완성하고 그리고 구술 일종의 구술 점검입니다. 그거 하면 자격증 나옵니다. 그러니까 IB 서티피킷을 줄 수 있는 교원 양성대학으로 인증, recogni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면 된다. 근데 두 가지를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주 동안 진행할 4개의 코어 과목에 대한 실라버스, 그리고 레슨 플랜, 그리고 그 수업을 담당할 교수진의 전문성. 두 번째는 한국교원대의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거짓말 많이 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교사 양성대학이고 K부터 12학년을 포괄하며 우리는 교원대의 실험실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교육 관련해서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교육부가 저희를 허브로 삼아서 실험실로 투입을 해보고 그다음에 전국으로 확장한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저도 몰랐는데 코리안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에듀케이션하고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에듀케이션하고 똑같더라고요. 총장님 편지에 분명히 K부터 12를 포괄한다라고 썼는데 니네 교육대학인데 왜 DP를 하겠다고 썼느냐 이렇게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설득하느라고 신청서 A부터 E까지는 교원대의 역량입니다. 이 학교가 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저희는 인정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대한민국 교사교육의 본산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국도사수가 은미채실령 그리고 체육특수학교까지 뭐 그런 부분까지 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신청서 쓰고 인증받고가 끝이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제가 교육대학원 선생님들한테 교원대가 아이백을 받았다 그랬더니 이번 첫 학기잖아요. 아니 다른 수업에서 아니 우리가 이걸 왜 합니까? 였습니다. 아이백을 IB 교육과정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IB 교육과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왜냐하면 핵심 아이디어, 그 이센셜 아이디어, 그래서 IB 실라버스에 반드시 나오는 첫 번째, 저희 개념 기반으로 보면은 빅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2022에는 2015에서 일반화된 지식 뭐 그런 거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그게 2022에서는 총론팀은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맨날 새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같은 말 다른 표현. 그래 같은 뜻 다른 표현.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질문은 개념 기반 교육하고 IB 교육하고 무슨 관계냐. 개념 기반 교육에서 쓰는 독특한 용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00% 기납적으로 아이들에게 국도사수가 은미채실령을 가르쳐라입니다. F는 MA 던져주지 말고 힘의 발견부터 들어가요. 깡통을 찌그러뜨려보고 밀어보고 당겨보고 느려지고 빨라지고 하면서 얘들아 여기 공통으로 작용하는 게 뭐야? 저희는 F는 MA를 가르치고 싶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질량이 등장하거든요. 질량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A분의 F잖아요. 힘을 줬는데 빠르기가 덜 변한다. 질량은 관성입니다. 습관, 저항, 안 움직일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는 공식으로 가르치는데 이 양반들은 질량 개념이라는 발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개념 기반입니다. 개념 기반하고 IB의 관계는 개념 기반 교육과정은 이론이고요. 190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그거를 실제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로 구현한 사례가 IB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KB를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 버전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첫 번째 변명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국교위 지금 문서체제 연구하고 있는데요. 다음 교육과정도 개념 기반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럼 난데없이 이거 기시기의 과정 기능
성취기준 지수에 3범주 들어왔죠. 지식의 과정에는 가치 태도. 요것도 요겁니다. 개념 기반에서 온 겁니다. 역량 모델 그래서. 빙하 밑에 들어져 있는 팁 아주 작은 거 그게 지식이해고요. 과정 기능이고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 제가 처음에 총장님이 가장 공로가 크시다고 말씀드렸던 게 마음을 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기 싫고 반대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저희가 아이백 코어 4개 과목이 뭐냐면 학교 교실에서 초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내 수업에서 개념 기반 교육을 구현할 수 있도록 how to 더하기 철학 그 2가지를 준비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해서도 안 되고요. 당장 내 수업에 써먹어야 되니까. 실제로 제가 저희 이제 발표회 앞두고 저희 지금 수업 듣는 한 30명 선생님들 대상으로 일반화된 지식 끌어내는 거 해봤거든요. 못 하시더라고요. 일반화된 지식은 여기 보이시죠? 처음에 개념 기반 교육 과정의 첫 단추는 그 빅 아이디어 가기 전에 개념 형성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렇지만 전문 영역이다라고 하시려면 그들만의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수 평기 일체화 왜냐하면 생기부 기록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시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IB 용어로는 alignment입니다. 한 줄로 세우다. 일관성이 있다. 그래서 IB 교육과정 용어들도 엄청 헷갈리죠. 그리고 저희가 남들은 10개월이나 또는 1년 걸리는데 2월 말에 전공 만들고 3월에 팀 꾸리고 3, 4, 5, 6월 말에 신청서 제출하고 7월 한 달 동안 본부에서 검토한 거예요. 서면 검토. 그리고 7월 말에 인증해서 끝났거든요. 빨리 했죠. 왜냐하면 소수정예가 정신없이 해가지고 공부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인하대 IB 강사로 나가서 처음 접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양반들한테. 아니 깊은 이해가 뭐요? 그랬더니 아무도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깊은 이해는 deep understanding 그래서 맨 밑에 보이시죠? 교육과정을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렇게 탐구 기반으로 가르치고 탐구 기반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이들이 지식의 발견의 과정을 체험하는 겁니다. 개념 발견부터. 그리고 마지막은 글쓰기로 한국 사람들이 특히 과학 선생님들은 공식이 있어가지고 글이 안 되세요. 한 문장 안에 주어 수로 막 섞이고 수동태 난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 구분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깊은 이해라는 거는 내가 정말 제대로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는 거, 전이가 가능한 거, 다른 맥락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걸 뜻합니다. 트랜스퍼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요 모든 거에 그들만의 전문 용어가 있고 다 모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업하실 분들은 꼭 아셔야 되고요. 요것도 제가 개념도 만들어 본 겁니다. 물론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엄청 똑똑하죠. 근데 얘가 거짓말 진짜 잘합니다. 주인을 절대로 노엽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은 개념 기반으로, 수업은 탐구 기반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는요. 글로 말하랍니다. 글로 말하라. CR입니다. 뭐는 뭐다. 데이터로부터 예를 들어서 한국교원대는 최고의 교원 양성대학이다. 왜? 논거가 없어요. 이분들이. 수업도 설득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본부를 설득한 겁니다. 그래서 왜 개념인가? 아영이가 있고 영순이가 있고 지혜가 있고 예술이가 있는데 여자는 없죠. 그게 개념입니다. 낱낱의 사례를 머릿속에 다 넣으려면 머리 터집니다. 그래서 all together, 셉트는 캡처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도사수가 은미체 실력별로 개념 발견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해당 교과의 전문 용어, 예를 들어서 가속도, 힘, 질량. 질량도 뉴턴의 제1법칙이 관성이잖아요. 관성은 습관입니다. 공동체의 습관은요. 관습이죠. 뒤집어도 말되니까. 관성은 뭐냐면요. 하던 대로 하려고 움직이고 있었으면 움직이고 있던 대로 멈추고 있었으면 멈추고 있던 대로 외력에 대한 저항인데 꼭 자기들만의 용어를 만들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선생님들이 나중에 아이백 연수를 받으시면 처음 하는 내용입니다. 컨셉 포메이션. 한국말로는 사실적 질문이라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봤더니 사실 낱낱의 데이터로부터 개념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념적 질문입니다.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입니다. 힘하고 움직임의 빠르기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릴레이션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논쟁적 질문이고요. 여기서 답이 일반화된 진술입니다. 지금 여기가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 요게 2015에는 일반화된 지식으로 들어와 있었고요. 2022에서는 핵심 아이디어라는 형태입니다. 그 양반들 원래 용어로는 빅 아이디어입니다. 전이가가 엄청나게 높은 거. 여기 가치 판단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는 뭐다 왜냐하면이 아니고 내가 나만의 비판적 사고력을 발휘해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지식으로까지 바꾸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치원 전환한다 그랬더니 유아교육 교수님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런 사대주의를
그리고 대구에서 초중고는 솔직히 말하면 다른 아이백 대학들이 많습니다. 근데 유치원을 건드린 대학은 없습니다. 교원대가 대학원 과정도 있고 유아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문안에 유치원이 있잖아요. 근데 저 교수님들 거 아니라서 굉장한 저항이 예상될 것 같은데,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인증받을 때. 교문안에 있는 유치원 월드스쿨로 전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저는 했고, 그 다음 전공 주임이 이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비는 프레임워크만 제공합니다. 실라버스 커리큘럼 프레임워크 차이점 있잖아요. 틀거리만 제공하고 한국의 교육 과정을 없는 겁니다. 얹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사립 유치원에서 영어 교육한대요. 그건 아니고요. 모국어 교육입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데 모국어 기반 세계 시민 교육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국제 무대에서 세계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을 대변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자. 왜냐하면 미국 제국주의 아니잖아요. 지금 워낙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한국인 정체성 교육입니다. 우리말로 모국어로. 영어 교육 아니에요. 교육대학원 면접을 했더니 특수교육부터 유초중등 다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영어 교육인가 보다 해서 대부분이 영어 선생님들이십니다. 지금 전국 대학에 아이백 오시는 분들의 영어 교사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 아니에요. 우리나라 2022 교육과정 매핑하셔서 우리나라 국어, 우리나라 수학, 우리나라 과학 아이비 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계 시민 교육이고, 그러자면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비고치키하고 피아제 차이점 아시죠? 피아제는 formal operation,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하면 드디어 언어 교육이나 언어 소통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틀렸어요. 피아제하고 비고치키하고 동갑입니다, 거의. 근데 하나는 뒤늦게 알려줬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다 죽었죠. 아니, 병 얻어서. 근데 피아제가 틀린 거죠. 그리고 그 양반은 아기들 발달 단계, 인간 발달 단계처럼 그걸 하는데 자기의 세명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비고치키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언어를 깨우치는 게, 제가 국어를 잘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칸방이라 부모님이 새벽 서너 시만 되면 계속 두런두런 하는 거예요. 그거 독해안이라고. 첫 번째 외적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내면화돼요. 셀프톡이라고도 하고 think aloud라고도 하고, 마지막에 이게 내적 대화로 가요. 소리 안 내고. 애기들 그래서 이제 4살 정도 되면 중얼중얼 하지마, 무섭게 왜 혼잣말 하고 그래, 그러시면 안 돼요. 애 똘대가리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지 발달이 일어나려면 외적 대화를 내면화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순수하게 pure thought라고 돼 있죠. 선생님들도 중요한 발견에서 혼자 중얼중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 단계고요. 외적 대화가 블로킹이 되면 애가 사고 발달이 안 일어납니다. 비고치키가 개념 기반에서 엄청 중요한 양반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에 애기들 서너 살 됐을 때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섞어 들어가죠. 둘 다 못 배워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going underground라는 형태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국어 교육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왜 우리가 개념 기반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선생님들 실제로 교육과정 하실 때 OECD 2030에서 스튜던트 에이전시, 액턴트란 뜻이에요. 행위 주체. 학습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교사가 반복하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저를 위한 내적 대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으시면 노이즈로 들어왔다 노이즈로 나가시죠. 근데 그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전이 가능하게 밖에 나가서 이제 개념 기반을 설명하실 수 있고, 얕게는, 크게는요, 내 수업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게 그게 전이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티브 컴피턴시, 전 세계 교육에서 화두죠. 변혁적 역량. 그리고 학생 부분에 가방 메고 있는 애기. 그리고 선생님은요, 코에이전시예요. 예전처럼 연역적으로 하면, 머리 좋은 애들은 연역적으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 뭐는 뭐고 뭐는 뭐다. 이 경우도 그렇고 이 경우도 그렇고 이 경우도, 사례 들어주면 끝나죠. 뭘 구차하게 손에 물 묻히고 실험을 합니까? 실험에서 뭐 하는지 연역적으로 알려주면 되는데. 그러나 얘네는 만 3세부터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원래는 질적연구 전공이라서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물질적 전해입니다. 예전에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생각이 먼저 있고, 그리고 존재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몸이 있기 때문에 생각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물질적 전해, 머티리얼 턴,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어요. 신물질주의에서 등장하는 용어가 에이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계가 우리 없이 변하지 않도록,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없는 세계가 되지 않도록, 긴트 안더스라는 철학자가 한 말이고요.
지구 존재, 지구 인간이 호모사피엔스 종이잖아요. 지구의 다른 종들에게는 뭐 저기 뭡니까 어류나 파충류나 그 양반들한테는 인간이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지구를 너무 착취하니까 지구 입장에서는 가이아라는 유기물로 비유하지 않더라도 지구 등짝에 붙어 있는 기생충 같대요, 인류가. 그래서 싹 쓸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신물질주의인데, 신물질주의에서 요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실제로는 그 밑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후기현상화, 그다음에 ANTOOO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요. 그럼 도대체 신물질주의가 뭐냐? 질적 연구가 제일 앞서가거든요. 맨 마지막 패러다임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요, 인간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남의 말 얘기하지 말고요. 이것도 이제 시간 있으면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경험주의 철학자, 또 하나는 화가입니다. 이 양반 그림이 저거 되게 훔측하죠. 그리고 그림 이상한 거 되게 많아요. 잡았다 하면 300억이에요. 저희는 사도 못 해요. 그 모조품 정도. 이 양반 그림이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중초반인데요. 왜 이렇게 비쌀까요? 예술하는 사람들이 100년 정도 앞서간대요. 이리 보고 알려준다. 시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희 얘기로 하면 편해요. 기가 있고 리가 있잖아요. 이기론. 어느 게 먼저예요? 뭐 유국 선생님하고 유황 선생님하고 싸웠죠. 기발 이승론이라고 통합도 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몸이 있어야 생각도 가능하다는입니다. 진료는 인간이 나오기 전에 미리 있었던 건 네이처. 라틴어로 하면 나뚜르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기어 나오기 이전에,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뭐 만들어졌던 상관없이 자연 그대로 나뚜르 상태고요. 오른쪽은요, 인간 인식으로 만든 모든 것입니다. 문화죠. 컬처, 더 메이드라고 표현하시는 거. 그건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간 인식 중심의 철학에서 물질 중심으로. 그럼 왜 신유물론이냐 신물질주의냐? 마르크스가 있었잖아요. 마르크스가 뭐라 그랬는데요? 하부 구조가 먼저고 물질적인 거, 그리고 상부 구조는 그 다음에 파생되어 나온다, 뒤에 따라온다, 요런 거고요. 그렇게 멀리 가지 마시고 이 양반 그림 중에 요게 제일 비쌀 겁니다. 삼면화. 그리고 요거는 자기 자화상이고요. 보면 이상하죠. 이 재료로 무엇을 만드시겠습니까? 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 지금 반쪽이지만 예전엔 고조선이었고 조선이었고, 무엇을 만드실 거냐고요. 선생님이라는 재료로 교사가 되실 거예요, 교수가 되실 거예요, 아니면은 뭐 정치를 하실 겁니까? 그리고 자기 장 있죠, 장. 누구와 접속하느냐. 그래서 신물질주의에서는 에이전셜 리얼리즘입니다. 당신의 리얼러티나 당신의 정체성은 누구와 만나고 어떤 식으로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지금 이거 안 돼서 지금 5분 꼬라 먹었잖아요. 접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들레즈 멜러는. 릴레이셔널 온톨로지라고 얘기하거든요. 누구와 관계하느냐. 신데렐라 보세요. 신더라는 제트성의 아가씨가, 신더가 제란 뜻이거든요. 애쉬. 근데 공주가 됐잖아요. 왕자님하고 접속해서. 그래서 그런 호박마차도 물론 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토끼일까요, 오리일까요? 둘 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양반들이 신물질주의 철학의 데카르트와 동시들을 살았던 베르그송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지구가 망하더라도 자기 사과 신겠다고 한 스피노자. 근데 데카르트가 이제 득세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철학적으로 한 100년 뒤떨어진 거죠. 그래서 니체도 그 얘기를 했어요.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리가 몸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게 정말로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거고, substance, 실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이다, 정신이다, 영혼이다, soul이다라고 하는 거는 but only an aspect of it이라고요. 한 일면일 뿐이라고요. 토끼면서 오리죠.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게 양자 물리학에서 요즘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신물질주의에서 유행하는 용어입니다. 에이전시, 릴레이셔널리티, 모아된 휴먼. 우리 말고 행위 주체가 더 있다고요. 내일부터 한 3일간 급내 춥대요. 날씨가 에이전시입니다. 못 만나요. 가다가 차 미끄러지거나 그러면. 그래서 우리의 하루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우리를 결정하는 거. 그리고 이 양반들은 용어를 섞었어요. 누구와 존재하느냐에 접속하는 데서 너의 존재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들레스 용어를 갖고 와서 becoming with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기획처장님이나 양주희 팀장이 없었으면 저희 아이백 인증 못 받았습니다. 양자 물리에도 에이전시가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얘가 입자로 행동하기도 하고 파동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요거고요. 요게 대박입니다. 뇌과학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동물하고 뭐가 달라요? 문화가 있죠. 의식이 있고. 왜냐하면 혹성탈출 마지막 시리즈 보면 인간들이 남겨놓은, 인간은 말을 못하죠. 인간이 우세종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인간이 나오는 그 뭡니까 댐 위에 있는 그게 문화. 거기 들어가려고 문 부시려고 싸우는 싸움이잖아요. 인간은 말을 못하고 종도 멸종해요. 그래서 보면 혹성 탈출해서 그리고 있는 게 영화 감독들도 천재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인류 종의 종말을 말하는 영화예요. 그게 애를 못 낳아요. 진료 측면에서. 두 번째는요.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문화 전승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은 뇌과학에서 우리는 인간하고 다르다. 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가 말했죠. 나는 나의 기억이다. 인간 집단의 기억이 문화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단백질 덩어리가 결합한 거에 전기 시그널 흐른 겁니다. 그래서 치매 걸리면 경로를 못 찾는 거예요. 어느 방에 뒀는지. 저기가 작동을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요. 단백질이 뭉그러졌던지 간에. 무슨 말일까요? 에이전시예요. 신물질주의로 시대가 바뀌었고요. 거기에 착목한 게 개념 기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같은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슬라이드가 제가 복사했는지 누가 복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부 구조가 안 따라주면 선생님들이 교원대 모든 교수님들이 뭐 하는 짓이야 이걸 왜 해? 그러면 저희 아무것도 못합니다. 박사과정 만들려고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교육대학원 수업보다 전공 개설하느라고 페이퍼워크를 2번을 냈는데 전부 망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조교를 안 하시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안 도와주시면 아이백은 저희가 인증은 받았어요. 결론은 인증받았습니다. So what? 아무도 안 와요. 교원대에 안 맡겨주고 비하기도 안 오고 그러면요. 방구석에 앉아서 저희끼리 이제 키보드나 두드리고 있는 거죠. 수업이 바뀝니다. 해본 경험입니다. 진짜로. 개념 형성에서부터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진술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나 빅아이디어 과학은 제가 썼잖아요. 창피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저도 미처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21년도 후반부터 작업했으니까. 그리고 빅아이디어 아니에요. 보시고 어차피 IB라는 틀거리에다가 아니면 개념기반이라는 틀거리에다가 사회과 교육과정을 얹어야 됩니다. 그럼 핵심 아이디어 진술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IB에서 영역이란 개념, 유닛 그러면은 저희는 단원 생각하시잖아요. IB의 유닛은 다릅니다. 그들만의 유닛 플랜이 있고요. 그거를 완성하시는 거. 그래야 수업이 가능하니까. 그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논술형 평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CR입니다. CR이. 내 말만 하지 말고 왜냐하면 뭐는 뭐다. 왜 그러냐고요. 그래서 논술 얘네 IB 졸업할 때 45점 만점이거든요. 고졸 학력 인증 국제평가에서 똑같습니다. 시험 문제가. 그래서 그중에 물론 주제는 고를 수 있고요. 이렇게 정반합 2바퀴 돌리면 됩니다. 자기 말만 하면 안 되고요. 반대 입장을 고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하는 논리. 추론이죠. 선생님들 석사 논문에 이게 없어요. R이 없어요. 리즈닝이. 결과만 해놨어요. 결과를 다시 해석해놓고 그게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결과로부터 무슨 일반화를 도출할 수 있느냐. 그거를 설득하는 부분이고요. 철저하게 이런 식으로 가설 연역 형태로 가셔야 되고 익스텐디드 에세이 증거 기반 토론과 논쟁입니다. 수업도 설득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거 따라 읽으면 안 되죠. 뭐는 뭐다. 왜를 얘기해줘야 아기들이 다른 데 가서 써먹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른 내용은 이미 저희가 다른 데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 인증을 받았다라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가 팀 같은 거는 백 박사님이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초등학교 제가 인력풀도 장판지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지금 못 찾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벤 선생님들이 교수만 들어가면 안 돼요. 교수는 수업을 못 하잖아요. 저도 현장 경력 8년인데 떠난 지가 오래돼서 그리고 옛날에 저희 때는 그냥 몽둥이 들고 때리면서 행동주의적으로 가르치면 됐었거든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이미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 이제 마음이 딴 데 가시는 분들 계시죠. 오래 못 계시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 붙들고 동기유발. 그래서 빙하의 그 아랫부분 기억나시죠? 동기유발입니다. 수업 첫머리. 그리고 수업을 왜 개념 기반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받은 첫 질문이었어요. 요번 지난주 수업하면서. 그래서 그거랑 연결하셔야 되고 요겁니다. 유초중학교 1, 2, 3단계고 여기 보시면 학위 비학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낯설죠. 학위는 교육대학원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논문, 연구 역량이에요. 현장에 오시면 교사교육에서 이상한 표현 있죠. 액션 리서치. 교육대학원 오시면 선생님들이 내용학 과목 많이 들으세요. 왜냐하면 수업 잘하려고. 학교 다닐 땐 거 까먹어서. 아니에요. 액션이 뭡니까? 아까 말한 걸로 하면 매터죠.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폼은요. 리서치죠.
액션하는 사람이 리서치 하시라고요. 좋은 수업에 대한 이론, 조그만 이론이라도 만드시고 더 이상 시키는 대로 이론에서 시키는 대로 연역적으로 수업하지 마시고 나만의 이론을 귀납적으로 나도 만들 수 있다. 가 연구자로서의 교사입니다. 리플렉션. 잘못해서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특히 딱히 나타낼 단어가 없을 때 새로운 단어를 만드세요가 반성적 성찰입니다. 칸트가 말한 규정적 판단력과 이미 있는 단어. 저 보면 여자죠. 옷은 시커멓죠. 이런 거는 이미 있는 걸 규정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개념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기존의 개념이 없을 때 그 개념을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게 해드리는 거고요. 코어 4개가 똑같습니다. 학위 비학위. 근데 교수 수업을 할 때는 이론을 담당한 교수 하나, 실제 수업 하우투를 정말로 일반화된 지식 개념 도출부터 해당 교과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 교원대만 수학을 과학을 소재로 아이백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다른 데는 전부 국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어.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교원대는 이공계가 강하다. 그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배우면 아무것도 아니고 첫 번째 시퀀스는 아이비 교육의 이해죠. 철학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거. 왜 논술이냐. 왜냐하면 자기 뜻을 자기가 글로 말로 해야죠. 구술이든 논술이든 간에. 그래서 그거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설득하는 글쓰기. 45점 만점 중에 거기에 할당되는 3점 만점 받는 그런 방법. 그래서 제가 담당한 부분은 왜 교원대냐. 교원대 훌륭하죠. 왜냐하면 최고의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교과교육이나 교사교육과 관련해서는. 근데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육대학원 38명 왔는데요. 말씀드렸죠. 특수교육부터 K부터 12까지 다 오셨다고. 지도교수님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제 전공 아니고는 지도교수 못해요. 그래서 교원대 교수님들이 지도교수도 하시고 수업도 하시고 지금 당장은 저희 출범 멤버들이 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밴들이 저희가 아이밴 나중에 백 박사님이 소개해 주실 텐데 전국구세요. 인하대 강의도 나가고 남서울대도 가고 한동대도 가고 우리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리고 국제학교 소속이세요. 블랑섬, 체드윅. 여름 학기는 못 오세요. 수업을. 왜냐하면 걸렸어요. 그들 양놈들이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내봉급 받으면서 너 왜 거기 가서 수업하냐고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인하대가 강사 못 구해가지고 그래서 교원대 출신의 뛰어난 재원들 그분들이 아이벤은 IB 에듀케이터 네트워크 아이백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수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교수진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원대 훌륭한 자원이니까 전국구에서 그리고 아까 제가 명단 보여드렸죠. 저희가 다른 데는 아니면 시도교육청에 비학위 연수 좀 주세요 그랬더니 왜 교원대에 줘야 되는지 설득하라 그러더라고요. 옳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충북이나 경기도는 몇 명 안 와요. 초중고 합해서 20명. 그걸로는 클래스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니 좀 더 주시지 왜 그랬더니 아니 이미 주던 데도 있고 그 양반들을 안 주려면 6개월 전에 계약 파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7개 시도 중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님 철학에 따라서 또 IB 관심 없으세요.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가져와야 지속 가능성 확보가 됩니다. 박사과정 수요도 많아서 지난 학기 전공 개설하려다가 최욱준 교수님이랑 저랑 거의 지옥을 맛봤습니다. 모든 분들이 반대하시고 이걸 왜 교원대가 하느냐 그래서 오늘 그 발표 때 설득을 좀 해볼까 해서 54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꿈을 이루고 싶으시죠?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라는 재료로 어떤 나라를 만드실 거예요? 지금 트럼프의 제국의 제왕으로서 난리 났잖아요. 그린란드 관련해서. 이런저런 깡패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피라미드 기억나시죠? 레그리가 말한 제국의 정점. 민족국가는 바닥에 있습니다. 제국 바로 밑에는 IMF나 등등등등 월드뱅크. 국가를 상대로 돈놀이 하는 거.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물질주의는 이 몸이 있어야죠. 몸만 있고 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붙는 이름이나 주민번호나 아무것도 없거든요. 비존재입니다. 노숙자분들 보시면 서울역에 많잖아요. 그분들 주민증 자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거꾸로 온갖 꿈은 뛰어나요. 그러면 방구석 워리어죠. 키보드만 두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팔자가 안 바뀝니다. 나가셔서 아이비가 뭔지 원망하시거나 미워하시기 전에 알고 왜 교원대가 아이비를 해야 되는지 보시면 저도 처음부터 이거 좋아한 거 아니었어요. 보니까 이야 이런 식으로 배우면 한국에도 노벨상 나오겠다.
근데 고등학교 DP 선생님들이 제 수업 지금 교육대학원 수업 듣는 분들 계시는데요. 환장합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 다른 방식으로 배웠는데 이제와 새삼 관성이 뭔지 개념을 한번 발견해 보가 돼. 선생님 뭐 하시는 겁니까? 수능 봐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죠. 만 3세부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유치원부터. 왜냐면 몸에 배인 거라 습관은 바꾸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메터냐 폼이냐에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59분에 맞춰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백 박사님 시간 5분 저 주세요. 그리고 갖고 왔는데 그것도 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한국교원대 아이백은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프로그램 개발한 거예요. 요거는 교육대학원 30학점이고요. 백 박사님이랑 저랑 주먹국으로 끌어왔습니다. 팬시한 과목에서. 그리고 이 양반들은 대학원 30학점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백 박사님이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요 1, 2학기 MIP, DP. 초등학교 2명, 김하영 교수님이 섭외하신 분들, 아이밴들, 수업하실 분들, 중학교 2명, 고등학교 2명, 6명, 저희 교수들, 그리고 지금 안 오셨는데 TOK 저 수업할 박주현 교수님 역사과, 그리고 이름만 빌려주신 요하임 교수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백 박사님이 이 프로그램 15차 시 6과목을 어떻게 꾸밀 거냐를 그 양반들 데리고 4개월 동안 작업하신 겁니다. 근데 처음에 저는 번역 통역 담당이었고요. 물론 A부터 E까지 신청서는 제가 작성했고요. 그래서 교원대에 대해서 저 많은 걸 알았습니다. 국립대학 육성 사업도 처음 들었고요. 별의별 거 다 알았거든요. 그거 모두 설득해야 됩니다. 어떤 미션을 갖고 어떤 기관이고 그림도 제가 다 그렸습니다. 이런 거 교원대 같은 거 요렇게 다 하고요. 요렇게 만들어진 건데 결론은 요 과목들을 당장 수업할 교원대 인력풀이 필요합니다. 아이밴들. 교수님들은 저희가 모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으셔서 저희가 아니할 말로 이제 어느 분을 모실 건가 이제 전공실 협의로 결정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근데 아이밴이 시급합니다. 지금 당장 중등은 여름학기 빵꾸가 나서 백 박사님이 이제 혼자 하시거나 뭐 아니면은 그래서 점심 드시면서 계속 그거 잔소리 하셨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도와주세요. 아랫부분에 이거 그림이랑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그림 다시 그렸는데 교원대 선생님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성립을 하려면 물질적인 거 있어야 돼요. 땅덩어리 있어야 되죠. 사람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군대 저희가 머스크가 망언했잖아요. 그 통일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남한이 이렇게 애를 안 낳으면 북한이 걸어 내려오면 통일된다고. 물질적입니다. 메터 측면. 땅도 있어야 되고 국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 물질적인 거 있죠. 그리고 폼에 해당하는 거. 국호 있어야 되죠. 그리고 헌법 있어야 되죠. 태극기 애국가 있어야 되죠. 이런 거. 인간이 만든 모든 거 2개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존재가 아니에요. 지구촌이라고 해보세요. 지금 나토, 우크라이나는 지금 영토 정쟁하고 있는 그런 곳. 그래서 2개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되고요. 머티리얼 턴 그래서 뭐냐 그러냐면 의식이 있고 물질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4천 몇만 명 대한민국 남한 사람들이 촛불기도 철야기도 한 달 하면 남북통일 돼야죠. 배 안 고프다 백날 해보세요. 유식불교도 아니고 배 더 고픕니다. 그래서 교원대 교수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밑에 물질적인 토대, 물적 토대. 그리고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아이백. 제 것도 아니고 김하영 교수님 것도 아니고. 그리고 PLC예요. 교원대라는 이 프로그램을 요 15차시 그 과목들 PRP, MIP, DP 신청서를 처음에 백 박사님 보고 알아서 하시고 저는 그냥 옆에서 구경할게요 그랬더니 신청서에서 뭐뭐를 뭐뭐에 대해서 설득하라는 교원대는 뭐뭐함으로 뭐뭐하다예요. 임용시험도 그렇고 제가 임용시험을 하도 오래 해가지고 평가원을 17년 동안 임용시험 단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재시문 반복하면 빵점이에요. 뭐뭐뭐뭐에 대해서 놀아라는데 뭐뭐는 뭐뭐래. 그래놓고 지는 맞는 줄 알고 웃고 있죠. 그러시면 안 되고 신청서에 뭐뭐뭐뭐를 논하라는데 우리 교원대는 뭐뭐뭐뭐 하대요. 빵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형 제시문을 반복하면 어떻게 교원대 특징을 알리고 PIP 어느 과목이 어떤 철학을 구현하는지를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엄청 혼냈어요. 진짜 선배인데. 그래갖고 저기 백종민 박사님은 평가원에서 저랑 PCK 연구하던 분이세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과학 수업 가장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그거는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혹시 화면 뒤에서 계시거나
아니면은 교육대학원 선생님들 중에도 아이비 학교 인증받으시고 수업하시면서 나중에 나는 대학원에 가서 또는 교원대 아이백 연수에서 강사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시면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일단 모실 수가 없고요. 국제학교 출신이라. 그리고 이분들이 남서울대나 한남 거기랑 일정이 겹치면 교원대 수업을 못 나오십니다. 그게 문제고요. 그리고 꼭 하나만요. 물질적 토대가 바뀌면 폼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요망스럽게 그 비유를 했어요. 교사라는 행위 있죠. 행위. 교사 집단의 행동. 예전에는 스승 그림자도 안 말, 그림자도 말게 요즘 맞잖아요. 집단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한번 단초라도 보이면 그냥 일벌 100개 학부모가 감히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학교 변호사 뭐 그런 거 있죠.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행위가 달라지면 사전에 의미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스포츠라는 거 아시죠? 지금 누굽니까? 그 배드민턴 여왕 지금 다 이기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 양반이 보세요. 근데 스포츠에 바둑이 들어갔거든요. 쓸모가 달라지면 폼이 달라져요. 그 단어의 뜻이 달라집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유즈 시어리라 그랬잖아요. 용도 이론. 교사라는 쓸모, 대한민국 한반도에서가 달라지면 교사라는 뜻이 달라집니다. 폼이 달라집니다. 선생님들의 행위, 에이전시, 뭐를 바꾸시고 싶으면 나의 오늘과 내일과 나의 행위를 바꾸시면 됩니다. 에이전셜 리얼리즘입니다. 생성의 AI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강의 잘하고 수학이나 과학처럼 정답이 있는 거는 인간 교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수업에 들어간다잖아요. 쓴다고. 논술형 평가도 생성형 책 쓴다고, 쓰게 한다고. 움직이고 있죠. 시도별로. 그래서 창의적인 거 하시려면 철학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우리가 겪을 거 알려주는 거. 스포츠에 바둑이 들어가서니까 원래 스포츠가 뭐였는데 근육 쓰는 거잖아요. 근데 바둑에 근육을 언제 쓰는지 아세요? 돌 넣을 때 딱 이렇게. 농담이고요. 용례가 달라지고 구성원이 달라지니까 그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물적 토대. 그리고 애가 없으니까 정말로 전쟁에도 이길까 싶지 않죠. 첨단 무기 수출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폼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백 인증을 받았습니다. 교원대 PLC라는 이름으로. 근데 저희는 소수정예로 출발했지만 본부에서 교원대 PLC는 교원대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 모두 대학원 선생님들, 교원대 출신의 현장 교사들, 그리고 장학사님들 모두 교원대 아이백의 지속 가능성. 아무도 비하기 안 주고 대학원 첫 해니까 왔죠. 안 오면 교원대 아이백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속 가능성 부분을 함께 그리고 당장 교원대 모든 교수님들은 누군가의 아이백 프로그램 글로벌 교사교육이란 이름으로 지도교사 교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 왜 이름이 글로벌 교사교육이 뭐예요? 그러셨죠. 왜냐하면 IB에서 전공 이름이나 그런데 IB라는 브랜드를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전공 이름은 대도 안 했죠. 한국말 반 영어 섞어 쓰는 거 국어 선생님들 엄청 싫어하시는데 글로벌 교사교육. 왜냐하면 교원대에 글로벌 들어가는 전공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차별화하면서 그래서 가로 열고 IB 교사 자격증을 주는 아이백 과정이다. 이렇게 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꼭 박사과정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수업도 지도교수도 안 그러면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출생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중간에 여러 번 이제 소개됐는데요. 서울 중평고등학교 수석교사이신 백종민 박사님께서 아이백 프로그램 설계 및 인증에 대한 내용들을 해주시겠습니다. 백 박사님이 전 연사가 소개해 준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아이백을 인증받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하는 데 참여하셨습니다. 박수로
네,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서울의 중평중학교, 예, 고등학교라고 하셨는데 중평중학교, 예, 그 수석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 과정으로 이제 IB 관련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교원대 아이백에 그 아카데믹 코디네이터로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전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담당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아이백이라는 거는 IB 월드, 전 세계에 있는 IB 월드 스쿨에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하는 과정인 거죠. 정식 명칭, 교사 자격증 명칭은 IBCTL이라고 합니다. 그 IB는 보시는 것처럼 4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죠. PYP, MIP, DP, CP가 있고 교원대에서는 여기 있는 3세에서 12세까지 가르치는 PYP, MIP, DP 요 3개에 대한 자격 인증 코스를 개발해 왔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제 연구팀을 만드는 거죠. 여기서는 PLC 연구팀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PLC 연구팀은 전체적인 그 인증 총괄은 곽영순 교수님께서 맡아주셨고요. 저는 이제 프로그램 개발 명칭을 주더라고요. 아카데믹 코디네이터라고 명칭을 줘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총괄했고요. 참여하신 팀들은 교수님들도 각각 전공과 과학, 사회, 뭐 수학도 계시고요. 전공과 그다음에 아이백 인증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IB 학교에 근무하는 아이백 교사님들입니다. 신청서를 접수를 하게 되면 본부에서 이 딱 담당자를 지정해 줍니다. 아이백 컨설턴트라고 해가지고 교원대에 배정받은 분은 수라는 컨설턴트가 배정이 됩니다. 그럼 이분하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컨설팅을 받게 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본 연구팀의 뭐 특징이라고 할까요? 뭐 교수님들과 같이 조직했다. 그 다음에 가장 특징적인 거는 개념 기반 교육 전문가. 그 다음에 아이벤 같은 경우에는 아이벤 IB에서 인정받은 전문가들이고요. 이분들은 전부 다 PIP, MIP, DP 다중 경력자들이시고 실제로 이중 언어 교수자들입니다. 영어로 수업하고 같이 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가장 특징적인 거는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IB 교육과정 매핑 전문가로 볼 수 있습니다. 활동들은 좀 짧은 기간이죠. 짧은 기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타 대학들이 아이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통 1년이 걸립니다. 1년이 걸리는데 저희들은 한 7개월 정도 만에 해냈죠. 그리고 이걸 다 3개 프로그램을 다 동시에 굴려가서 좀 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모두 다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과 협조하여 코티칭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IB 본부에서 이런 내용으로 개발해라라고 이렇게 탐구 영역이라고 하는 교과목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탐구 영역을 제시해 줍니다. 각 탐구 영역에 대해서 16가지 학습 주제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습 주제들에게는 각각의 핵심 질문들이 학교 급별로 다르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려면은 이 4개 탐구 영역을 가지고 교원대의 맥락에 가장 맞는 교과목은 뭘까를 고민하여 이제 교과목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게 프로그램 개발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PLC를 운영하는 모습인데요. 작년 2월에서 뭐 8월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거의 2주마다 한 번씩 만나다가 이 인증 날짜가 다가올수록 모자라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이제 급박하니까.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대부분 국제학교에 계시니까 어떤 분은 중국, 홍콩, 미국 이런 데 가 있어서 수시로 줌으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와 곽영순 교수님은 또 IB 본부와 계속 또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하고도 줌으로 회의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IBEC PLC를 운영해 왔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신청서 ABCD 중에 F 부분이죠. 이 F 부분은 이제 교과목 4개, 교원대에서 필요한 코어 과목 4개를 만드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과목이 결정되면은 각 BIP, MIP, DP 학교 급별로 또 실라버스들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최종적으로 평가 계획뿐만이 아니라 레슨 플랜까지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 사례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가장 많이 고생하신 분이 곽영순 교수님인데 왜 고생을 많이 하냐면은 이제 PLC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개발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글로 되잖아요. 한글로 되면은 이게 영어로 다 번역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밤새도록 다 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다 번역되면 이거는 또 다시 본부에 보내는 거죠. 본부에 보내면은 이제 그 담당 컨설턴트가 보고 또 저희들을 불러가지고 또 줌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런 거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 뭐 검토 의견을 주게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또다시 PLC에서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서 문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힘든 부분이 이거죠. 이제 IBEC 인정받을 때 그쪽에서 가장 좀 주의 깊게 보는 부분도 이겁니다. 예를 들어 이 교과목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쪽 부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이겁니다. 그 수평적, 수직적 연계성이 얼마나 강하게 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은 특정 교과목 하나가 있을 적에 이 똑같은 내용을 PIP에서 가르칠 때와 DP에서 가르칠 때 어떻게 심화, 확장, 계열성이 제대로 유지되는가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하는데 참 어렵고 시간이 좀 많이 논의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교과목이 결정되면 이제 15주차 실라버스를 또 개발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어떤 원칙을 정했죠. 그래서 4개 탐구 과정, 과목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와 저 핵심 질문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큰 원칙은 이제 요 모형을 통해서 좀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가장 중심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IBEC을 프로그램을 만드는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지향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해서 IB에 대한 이해하고 실제로 IB 학교에 갔을 적에 실무적인 능력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IB 미션이 아니죠. 한국교원대의 IBEC 프로그램의 미션이나 핵심 역량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각 학교 급별 그 핵심 과목 이 4개와 그 다음에 전체 학위 과정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 해서 이런 역량을 기르게 되고 이런 역량을 통해서 교원대 IBEC의 미션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교원대 IBEC의 미션 읽어보면 멋있지 않나요? IB 포용적인 철학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깊은 존중을 바탕으로 글로벌 교육을 이끌어갈 미래 교육자를 양성하도록 한다.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읽었는데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IBEC 프로그램의 목적과 하위 목표까지 설정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IB 본부에서 제시하는 요 4개의 과목하고 이제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에 요구하는 학점이 있죠. 이걸 또 어떻게 이제 매칭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교사 교육을 만들었는데 이 IB가 요구하는 4개의 요 4개 과목 3학점씩 4개니까 12학점 이걸 어떻게 이 요구 조건에 맞춰 갈 것인가가 이제 첫 과제였죠. 해결해야 될 고민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여해서 느낀 거는 또 교원대가 6학기더라고요. 교육대학원이 제가 좀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가지고 이것도 맞추는데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실제로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석사 학위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면은 석사 학위 과정은 교육대학원이니까 교육대학원 일정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6학기 동안 30학점을 이수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석사학위 과정을 졸업하면은 석사 학위증과 IB 교사 자격증 두 개를 동시에 다 주게 되는 거죠.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학위 과정은 그나마 좀 간단합니다. 그냥 요 4개 과목만 이수하면 수료가 되니까요. 그래서 비학위 과정은 2학기니까 1년 동안에 4개 과목만 12학점만 이수하면은 IB 자격증을 바로 주는데 요거는 각 시도 교육청과 좀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시기니까 석사학위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걸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점은 학점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겠죠. 필수 과목이 여기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또 교육대학원에서 필수로 해야 되는 교육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점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30학점을 채우려면 선택 과목 폭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택 과목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도 다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좀 대학 측과 대학원 측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 비학위에서 12학점을 이수한 분들이 학위 과정에 들어올 때 저걸 몇 학점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각 교수님이 대학 측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었죠. 이런 내용들이 해결 과제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서 제 구조의 방향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걸 과목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이제 가장 문제는 기존 대학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거리였죠. 그 다음에 교원대 아이백에 특화된 거는 뭘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사들의 설계 능력을 좀 더 키워줘야 되겠다. 교육과정이 자율화 분권화되면서 교사에게 권한이 많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설계 능력을 어떻게 좀 키워줄 것인가 이런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PL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따로 불러낼 것인가 라고 할 때 교원대에서는 이걸 교수학습을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녹여내자. 그렇게 해서 학습 주제들을 흐트러 놓게 되죠. 이렇게 해서 교원대만의 이제 커리큘럼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핵심 강좌, 교육과정 이해, 교수 학습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설계, 평가 이렇게 4개로 나누어지고 전문적 학습이라는 이 PL은 설계하거나 교육과정을 이해할 때 좀 모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흡수하도록 이렇게 커리큘럼을 구성하도록 합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난 게 이제 요거죠. 아까 곽영수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전체 이제 어차피 총 30학점 중에 12학점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30학점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보면은 15학점 그 다음에 여기 그 논문 3학점이 따로 있더라고요. 3학점하고 합치면 아마 30학점으로 이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학위 과정은 4과목만 이수하면 되죠. 그러면 이 비학위 과정도 다른 대학과 좀 특화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교원대에서는 좀 TOK를 강조하자. 아까 논술, 사고력이란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TOK 논술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실습 부분도 좀 더 강화하자. 이렇게 합의를 받습니다. 여기는 상세한 내용인데 4개 교과에 대한 내용인데 앞에 교육과정 이해와 교수 학습론은 주로 이론 위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PLC 교육과정 설계와 평가로는 주로 실습 위주로 돌아가게 해서 IB가 원하는 그 이론과 실습의 균형을 맞추도록 강좌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IB에서 강조하는 그 수직적 수평적 연계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 연계는
4개 과목을 어떤 순서로 이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는데 교육과정 이해부터 평가 이게 돌아가도록 만들자. 논리적인 근거는 기초 지식에서 응용 실습 위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평적 연계에서는 PYP, MIP, DP에서 똑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어떻게 차별화를 둘 것이고 수준별로 계열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은 그 내용을 독립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IB에서는 특히 강조하는 게 그 컨티뉴 연속체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잘 되어지도록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게 됨으로 해서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4과목이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PYP, MIP, DP에 이제 각각 코어 과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이수 순서는 그대로 되고요. 그다음에 PYP는 요 이수 순서 그대로 진행이 됐고 이게 중등 과정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어떤 근거로 통합을 시켰냐면은 우리나라 교사 자격증이 중등 교사 자격증이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저 부분을 통합을 시켰죠. 교육과정 이해와 교수 학습론은 공동으로 하고 설계하고 평가, 개발하는 부분은 분반을 시켜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과목들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제시해 준 범위 내에서 이제 선택 과목들을 선정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현장에서 선택 과목 중에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는지 요구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또는 최근에 관심을 받는 학습과학이나 아니면은 국제교육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실제로 에듀테크 관련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연구자로서 연구 방법론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교원대에서 실제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설하고 그다음에 없는 거 여기 보면은 교수 방법적 지식 PCK로 되는 이런 부분들은 신규로 개설해 주자라는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아까 보여주듯이 이제 6학기 동안 어떤 경로로 이수할 수 있는지까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할 때 이제 좀 유연한 교육 과정을 만들었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면은 K12학년 모두를 다 넘나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PIP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MIP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고 또는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넘나들이 교육 과정을 만들었고요. 특히 TOK 부분도 많이 강조했죠. TOK라는 거는 뭐 지식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인식론에 대한 글쓰기잖아요. 이런 것들도 고등학교 교사들만 들을 게 아니라 PIP든 MIP 신청한 교사들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과목이 결정되면 이제 각 학교 급별로 실라버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실라버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과목별로 저기 보시는 것처럼 한 주차가 3차시 수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실라버스를 개발해야 되는데 저기 보시면 쭉 돼 있는 거 저걸 이제 담당자를 정하고 협의를 거쳐 완성해야 되는 거죠. PIP에 4과목 만들어야 되고 MIP, DP 뭐 4과목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은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아이백에서 가장 유심히 살펴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인정할 때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이 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내용들을 똑같은 주제 내용들을 공유를 시키고 이것들을 학교 급별 또는 수준별 차이를 있도록 어떻게 구조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걸 아까 수평적 수직적 연계성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했죠.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문서가 공유되고 PLC 모임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이 흐름을 잡아 나가는 단계에 이게 좀 되게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라버스를
이렇게 해서 개발하게 되고 이 실라베스 속에 이제 또 들어가야 될 게 실제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참여자들 이런 것들까지도 예를 들어 중간 과제는 뭘 할 것이고 기말 과제는 뭘 할 것이고 어떤 과제를 줄 것인지까지 고민을 해서 여기에 다 넣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15주차 강의에 대한 특정 차시에 대해서 레슨 플랜까지 다 만들어야 됐었어요. 정말로 바쁘겠죠. 저희들은 뭐 만들면 되는데 이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걸 다 해내야 되는 거죠. 곽 교수님이 제가 이제 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를 맡으라고 할 때 못 맡겠다 하는 이유는 제가 영어가 잘 안 되거든요. 잘이 아니라 안 되거든요. 그나마 이제 그걸 다 커버한 게 이제 곽 교수님이 영어가 되니까 이걸 다 커버를 해서 그나마 좀 돌아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백 참여자들의 평가는 이제 수행 기반의 어떤 과제나 보고서를 과제로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루브릭이나 성찰적 평가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그런 유형들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각 PYP, MIP, DP 평가 과제들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막 저희들이 좀 생각나는 게 논쟁을 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 한 보고서를 줄 적에 2000자 이내 쓰도록 하자라고 할 때 우리가 쓸 때는 그냥 2000자라고 생각했는데 단어 수가 2000자라고 그쪽에서 요구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계산이 달라지죠. 그런 부분을 논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백에서 강의되는 목표와 평가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과제인가라는 부분을 해결해야 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루브릭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이런 부분이 PLC를 통해서 작성되고 완성되어 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되게 빠르게 말씀드렸고요. 이걸 이제 총 정리를 하면은 그러면은 교원대 아이백의 주요 특징이 뭐냐라고 물으면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백에서 제시한 DOK 아까 학습 주제 있죠. 탐구 영역과 학습 주제와 핵심 질문을 재구조화시켰다. 그리고 이것들을 아이비엔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이 협력하여 설계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PIP, MIP, DP를 동시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체적인 수직적인 연계성과 수평적인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가교육과정 연계 강화. 결국 말씀하신 게 IB를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교육과정 운영을 더 잘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었다는 거 하고 PLC를 통한 협업, 그 다음에 이론과 실천의 균형. 아마 다음 발표자께서 김하영 교수님이 발표해 줄 게 이제 실제로 IB 워들스쿨과 현장 실습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현재 전국에 오른쪽과 같은 공문들이 발송이 되면서 시도교육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PLC를 운영하면서 많은 저도 많이 배웠죠. 협력 코티칭, 협력적으로 개발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공동으로 학습한다는 거. 공동으로 학습한다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MIP, DP, PYP에 계시는 분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요 PLC 팀에는 그런 분이 계시니까 또 2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때 중간중간마다 시간을 내 가지고 DP 선생님들 불러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수업하는지 우리를 좀 연수시켜 주세요.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활용을 해서 참 알뜰하게 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다 참여하신 분들이 아이백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순간 합격입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기뻤죠, 그죠? 그 동안에 막 노력을 했으니까 기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 아까 곽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출생 신고했다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기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현재 시도교육처에서 문의하거나 참여하는 걸 생각할 때 아주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로벌 교사 교육 교원대 아이백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와 함께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하영 교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아이백 대외 협력과 향후 과제란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교수 김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본 인증과정에 참여를 했고 주되게는 그 PIP의 PLC 운영을 주되게 하였습니다. 지금 앞서서 곽영순 교수님과 또 백종인 박사님께서 아이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관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개발했던 프로그램 그리고 인증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아이비 인증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PLC, 다시 말하면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곽영순 교수님이나 뭐 저나 백종인 박사님 이제 각각이 이 프로그램을 우리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아이벤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비에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 또 그리고 아이비를 이미 적용하고 있는 시도교육청들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의 요청들과 그리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또 교원대 아이비의 어떤 철학을 구축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K&E 아이백을 구성하는데 같이 도움을 주셨던 그리고 같이 협력했던 기관들, 대외 협력 기관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것을 준비를 했지만 사실 곽영순 교수님은 24년부터 아이비와 관련해서 뭐 교장 연수나 또 대외적으로 이제 연수를 많이 하셨고 저 또한 이제 1대학 내에서 콜로퀴움을 통해서 아이비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아이비 인증 과정을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시점부터 저희가 대외적으로도 협력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했습니다. 물론 이 주요 협력기관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이제 교원대학교 부설 유초중고가 될 거고요. 또 가까이에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대전시 교육청 등 15개 시도교육청도 우리가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충청북도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년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수요자들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그동안은 아이백 프로그램에서 어떤 것이 좋았고 어떤 것이 좀 아쉬웠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소통을 해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 PLC를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충청북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그리고 뭐 저희가 부설학교들하고도 이런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협력을 했었는데 이러한 모든 기관들도 저희 PLC의 하나의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증평초등학교 단재고등학교는 충북 시도에 있는 지금 아이비를 준비하고 있거나 또는 지금 아이비 월드스쿨이 된 학교인데요. 이 학교들도 저희 인증 과정에 함께 참여를 했고 또 인증 과정에서 그 아이비와도 같이 소통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기관들을 소개하고 싶고요. 이 기관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기관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이제 막 태어났잖아요, 그죠? 막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이제 태어나고서부터 맺을 수 있는 인연들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교원대 아이백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관들과 협력했으면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저희가 2025년 8월 19일에 업무 협약을 했는데 이 업무 협약은 IB만을 위한 업무 협약은 아니었고요. 교육 전반에 대한 업무 협약이었는데 이 안에 이제 IB의 내용도 포괄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별도의 IB 협약을 맺진 않았어요. 충북도교육청과도 24년 후반부터 다시 말하면 저희가 인증 과정을 준비하면서부터 소통을 시작을 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23년 3월부터 연구학교 2개를 지정하는 것부터 IB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25년 12월 29일에 첫 이제 월드스쿨 승인이 났어요. 단재고등학교가 지금 월드스쿨이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는 IB 학교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런 학교들을 이 충청북도 교육청도 저희 이제 대외 협력 기관이지만 이런 각각의 학교들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운영할 프랙티컴이나 또는 IB와 관련한 어떤 PLC 장기적인 PLC에 함께할 수 있는 학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도교육청하고는 25년 저희가 9월에 IB 수업평가 연구진 전체와 이제 직무 연수를 15시간 운영을 했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재미있었던 것은 이때 연수에 총 110명의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참여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이미 아이백을 받으신 선생님들이 꽤 계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까 전에 백종인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4개의 코모어 과목을 다 들으신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도 이 15시간 연수에서 너무나 많은 걸 배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그렇게 많이 배우셨어요? 4개 과목을 다 들으셨는데? 라고 여쭤봤더니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일단은 IB에 대해서 IB와 관련한 이제 철학에 대해서 저희가 단단하게 기초를 쌓았었고 또 보통 이제 타 대학 아이백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교 선생님들, 현장 선생님들께서 주로 강의를 운영을 하시는데 저희는 가장 이제 교원대 아이백의 가장 강점으로 아까 소개를 해주셨던 면 중에 하나가 이제 교수와 그리고 현장 전문가가 함께 팀티칭으로 수업을 운영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팀티칭으로 교원 직무연수를 운영을 했더니 선생님들 반응이 정말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이제 충북도교육청하고도 장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낸 셈이지요. 경기도교육청도 저희가 24년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온 시도예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굉장히 범위가 넓고 또 충북이 워낙 또 교원대가 워낙 교통이 좋기 때문에 뭐 경기도쯤이야 우리가 금방 가는 지역이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IB, 경기형 IB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비전을 세우고 경기 IB 학교의 어떤 이상을 구체화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보시면 경기 IB 학교의 특징은 학생, 교사, 학습, 환경, 문화 관련한 구체적인 강론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경기 IB 학교의 제일 첫 번째 줄 보시면요. 경기 교육에 축적된 자산을 토대로 학교와 지역의 맥락 속에서라는 말이 있죠. 아까 전에 이제 곽영순 교수님께 설명하실 때 IB 교육 사대주의 교육 아닙니다 이 얘기 하셨잖아요. 사실 이 말이거든요. 저희가 IB 교육이 국가수준 교육과정보다 또는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해왔던 교육보다 훨씬 더 좋아서 이거를 우리가 수용할 거야, 수입할 거야 하는 마음이 아니라 교원대 한국의 교육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이 이론들을 우리가 지금 수용하고 접하고 있는 것인데요. 경기도가 그러한 이제 교원대 아이디어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의 IB도 경기 교육에 축적된 자산을 토대로 학교와 지역의 맥락 속에서 이 미래의 학교 문화를 구축하는 방향으로서 지금 도입이 되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원대의 IB도 우리나라의 우리 교육에 축적된 자산을 토대로 학교와 지역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맥락 속에서 미래형 학교 문화와 학습 환경을 갖추고자 하는 방향성을 갖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교육청은 지금 벌써 21개 교가 인증학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대전시 교육청하고도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25년 11월 4일에 또 이제 교육감님께서 총장님 초대해 주셔가지고 가서 협약을 맺었고요. 어색하게 박수를 치고 있는 저 사람이 제가 맞습니다. 네. 대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특화된 점이요. 굉장히 이 26년에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께서 26년 대전교육의 청사진으로서 AI 디지털 교육과 함께 IB 기반 수업 혁신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만큼 대전에서도 IB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대전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이제 PLC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사들의 자발적인 연구회를 상당히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고 실제 대전은 IB를 시작한 지 아주 오래된 도는 아니었어요. 시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연구회의 수는 가장 먼저 시작한 도시만큼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계시고 또 중요한 게 어떤 선도 교원이 여기도 이제 교사 선생님들 많이 계실 텐데 선도 교원이 이제 IB와 관련한 연수를 받고 와서 사실 학교 내에서 교내 연수를 좀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연구회 선생님들은 이 본인이 받고 온 선도교원들이 받고 온 연수들을 학교 내에서 확산하시는 데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계셨고, 그런 점에서 이제 교원대가 지향하는 지점과도 상당히 맥락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곽 교수님과 백 박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교원대는 장기적인 PLC,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도 대전의 PLC, 뭐 충북의 PLC, 경기도의 PLC, 기타 IB를 지금 적용하고 있는 15개의 시도의 교사 연구회와도 장기적인 PLC 인연을 맺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B 연구회를 잘 운영하고 있고요. 또 증평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뭐 후보학교, 관심학교, 후보학교가 된 지는 꽤 됐는데 아직 인증을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증평초가 이제 우리 인증 과정에서 인증에 같이 참여했던 이유는 이 안에서 교사 연구회뿐만 아니라 교내 연구회를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좋은 게 교사 연구회, 그러니까 교내 연구회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다시 전국적인 PLC로 확산시키는 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증평초라는 작은 학교에서 선생님들끼리 공부하시는 어떤 결과물들이 전국적인 PLC,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라고 그러한 열정, 선생님들 열정에 되게 감동을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증평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또 이 PLC에 참여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이번에 저희 학예 과정에 참여하신 이제 지원을 하셔서 오시는 선생님들이 38분 중에 몇 분 계십니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 이 IB에 대해서 어떠한 정서가 있는지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본인들께서 이제 수업에서 고민하시던 지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가 교육과정, 국가수준 교육과정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적용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또 뭐를 해야 돼 하는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담감이 사실 다들 있으실 텐데 이 부담감을 넘어서서 이 교육적인 어떤 발전과 어떤 진보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다는 것에 저도 감동을 많이 받고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이 PLC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개념의 어떤 유익한 점은 교수가 뭐 교사들을 가르치거나 또는 어떤 선임 교사가 후배를 가르치거나 하는 개념이 아니라 다 같이 서로 공부가 되는 공동체적 관점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안에서 많이 배우고 또 여기에서 던져지는 질문들이 저에게도 어떤 교육적인 의미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패들렛이나 아니면 노션 등을 통해서 그 선생님들 간에 이제 공유되고 있는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또 기사화도 많이 했어요. 네, 대단들 하십니다, 정말. 단제고 같은 경우에는 충북 최초 IB 월드스쿨인데요. 여기 학교가 개교한 지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제 단제고를 아마 뉴스를 찾아보시면 기사화된 곳이 꽤 있는데, 여기 학교가 좀 특이한 게 이제 공립형 대안학교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서 만들어진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IB 학교가 IB라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 공립형 대안학교의 이상을 구현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지금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시험적이면서 시범적이죠. 그래서 실제 단제고에 이제 학생을 보내시는 학부모님 얘기를 들었는데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반면 또 아직 이제 성과가 나타난 것은 없으니까 입시나 이런 데에서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재밌게도 이제 온라인 카페 이제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포털의 카페들 보면 IB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한 커뮤니티들도 좀 비정형적인 이제 PLC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실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이제 글을 올린 걸 보거든요. 제가 단제고 학생이 올린 글을 봤어요. 근데 입시야 어찌 됐든 본인이 본인의 공부 과정에 대해 되게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이 일단 학습자 주도적인 그 수업 환경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거면은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단제고의 어떤 시작을 굉장히 응원하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프랙티컴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장기적 PLC를 운영할 때 단제고도 장기적인 협력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제고의 어떤 IB 미션인데요. 이런 이제 협력 기관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이러한 협력 기관들의 IB에 대한 이상, IB에 대한 어떤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이 교원대의 아이백을 꾸려가는데 소중한 자산들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태어났으니 협력 기관 제가 이제 나열한 것은 이 정도이지만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관들 정말 많다고 생각하고, 개별 학교들 또는 더 나아가서
각각 아이백을 받으신 선생님들, 이미 받으신 선생님들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도 보니까 다들 아이비에 그래도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석사 과정은 지금 무슨 전공인데 나중에 아이비를 좀 더 공부해볼까 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또 여러분들도 이미 그런 마음으로도 우리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KNUE 아이백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의의와 향후 과제가 어쨌든 동일합니다. 왜냐하면은 KNUE 아이백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저희의 향후 과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KNUE 아이백 모델은 상당히 독창적인 모델입니다. 일단 PIP, MIP, DP를 한 번에 인증받은 경우가 상당히 흔치 않고 아까 상당히 곽영선 교수님이나 백 박사님께서 힘들었다 이 정도만 얘기하셨지만 상당히 밀도 있는 연구 과정이었어요. 저도 사실 많이 힘들었고 참여하시는 선생님들도 다들 이제 학교 근무하시면서 PLC를 참여하시니까 상당히 밀도가 높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PIP, MIP, DP를 한 번에 인증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특수하게도 교원대는 교육과정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학교예요. 모든 전공, 거의 모든 전공이 학부과정에 다 개설이 되어 있고 또 많은 교수님들께서 상당히 수준 높은 교육을 구현하고 계시고 또 많은 교수님들께서 교육과정적으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실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하신 교수님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저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참여를 했었고요. 또 곽영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에 오랫동안 계셨고 또 아까 DP 과정에 참여하셨던 박주현 교수님께서도 또 최혁준 교수님께서도 다 평가원과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적으로 아이비 철학과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을 통합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건 감히 생각하건대 교원대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교원대 아이백이 갖는 어떤 의의이자 우리의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비가 이제 이것은 우리가 그냥 사대주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사실은. 그렇기 위해서는 국공립학교에 적용 가능한 아이비 모델, 뭐 예를 들면 시도교육청에서는 각 시도의 이름을 따서 뭐 예를 들면 충북형 아이비, 뭐 대전형 아이비, 경기형 아이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KIB 또는 KB를 이제 구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비 교육에 대한 뭐 엘리트 중심 교육이다, 특수 교육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이제 인식들은 지금 많이 좀 희석이 된 것 같고요. 이러지 않는 면에서 KNUE 아이백의 독창적인 모델들을 만들어 가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향후 과제입니다. 또 공교육 혁신과도 연계가 되는데요. 학습자 주체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시도에 봄직한 가치가 있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도 아까 곽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진술과 방향 면에서 일치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현장 밀착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을 위한 공교육 혁신의 실질적인 실행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원대 아이백이 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MIP, DP, PIP 간의 연계가 가능한 교원 양성 구조 설계 가능하고요. 전 교과 통합의 체제를 활용한 교육과정 연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PIP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초학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원대가 통합 아이백 기관으로서 의미를 갖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블렌디드 운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24년 후반부터 이제 경기도교육청, 충북교육청 또 이제 몇 개의 시도교육청들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아이백 과정에 대해서 의견들을 나누었을 때 다소 아쉽다고 생각하신 것이 너무 온라인 강의가 길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이제 대면 강의에서의 좀 밀도가 낮다던가 하는 것들이 약간의 불만 사항들 중에 있었어요. 사실 온라인 강의가 많은 것은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인증 과정에 있었던 PLC 참여자들도 온라인 강의가 많은 건 좀 우리의 의도와 맞지 않다 하는 얘기들을 했고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상당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결합한 블렌디드 운영 방식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성찰 기록을 아카이빙할 예정이고요. 아까 전에 증평초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노션이나 뭐 패들렛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카이빙하고 이런 아카이빙된 자료들을 현장 선생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데이터 기반 질관리 학습 연속성을 확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같이 연구하고 있는 교수님들과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되게 중요하죠. 일단 지속 가능하려면 뭐 일단 하드웨어는 갖춰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교수님들도 또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사실 지속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진보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교수진과 IB 전문가들, 뭐 아이벤이든 아이백이든 이런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PLC를 구축을 했고, 그리고 그 PLC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수강생들도 이 PLC 내의 구성원이자 또 이 PLC를 확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고요. 수강생을 수업 실행자를 넘어서 교사, 연구자로 성장시키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고, 이것이 이제 프랙티컴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프랙티컴의 어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이제 입학하시면 다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확장적 거버넌스로 교육청 및 협력학교와 연계한 공교육 혁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고요. PLC에서 축적된 자료를 한국형 IB 실천 매뉴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또 특정 기관을 넘어 국가 수준 교육의 혁신 모델로 발전하고, 또 IB 시도 교육청 협력단의 공식 연수 기관으로 역할이 가능한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B 시도 교육청 협력단에서 공식 연수 기관을 채택하실 때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KB 또는 KIB 교사 양성 비전으로서 한국 공교육에 최적화된 교사 양성 표준을 정립을 하고, 또 저희가요 소단위 전공 과정이라고 해서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IB 관련 강좌를 3개 이상 이수하면 졸업장에 IB 강좌를 들은 학생이다, IB 소단위 전공을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수한 친구다라고 졸업장에 기입을 해주거든요. 이 소단위 전공 과정도 활성화하고, 우리가 예비 교사 교육 패러다임도 전환하고, 이어서 이제 교사 교육 패러다임도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수준으로도 대한민국 공교육의 국제 경쟁력과 신뢰도를 제고시키고요. 또 계속 말씀을 이제 곽 교수님께서도 해주셨는데, IB가 영어 교육은 아니거든요. 모국어 베이스로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많은 IB 교육 자료들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각각 좀 번안하는 데 있어서 번거로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비영어권 국가에서 IB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 모델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 실제 이제 협력하고 있는 이제 학교들도, 협력 기관들도 국제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국교원대학교를 국내의 IB 교사 교육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이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실현 가능한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좀 발표가 길었는데요. 이제는 저는 여기서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하영 교수님은 이제 아이백 우리 인증받을 때 PIP 중심으로 운영을 해주셨고, 또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가 아직 아이백과 관련된 구체적인 학위과정, 비회 학위과정은 운영하지 않았는데, 충북에서 교사 연수로 IB 관련해서 15차시 정도의 연수를 한번 가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저희가 자산이 돼서 아이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인데, 혹시 여기 참여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질의하실 분이 계신가요? 지금, 예. 중요한 거는 저는 답을 못하고 아마 다른 분들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성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호주 멜버른 대학에서 PYP 교사 자격과 DP 교사 자격을 이수했습니다. 2023년 1월에 이수를 했는데요. 제가 그때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에 교육학 석사 학위가 좀 필요해서 이제 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다가 개인적인 관심으로 IB를 알게 됐고, 그런데 IB 교사 자격도 주면서 학위도 줄 수 있는 그 세 개의 대학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멜버른을 선택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제가 이제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PYP 교사는 당연히 할 텐데, 이 IB가 12년 동안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는 걸 알기 위해서 DP 교사 자격도 욕심이 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여러 대학이나 캐나다 이런 대학들에서는 이 PYP와 DP를 동시에 자격을 따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멜버른이 허락을 해줘서 시작하게 되었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PYP, MIP, DP를 넘나들게 할 수 있는 이런 요연한 구조가 너무 좋은데라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이미 우리 대학에서 그런 구조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에 제가 홀로 IB 전도사가 돼가지고 경기도 고양시 교육청과 파주시 교육청의 교사 직무 연수를 좀 진행하고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정말 전도사 역할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좀 기운 빠지는 일이고 다들 안 하려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경력도 필요하고 해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경기도에서 PYP 월드스쿨 거의 1번 타자로 된 학교가 계산초등학교입니다. 제가 계산초등학교에 가고 싶다고 미리 말씀드렸고 그래서 작년부터 2년 이상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하는 도중에 PYP 인증 과정에 대한 경험을 좀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IB 월드스쿨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저는 지금 우리 교원대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박사과정 학생이기도 합니다. 제가 교육평가를 전공하는 이유는 IB 교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랑 비슷한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능의 논술형 평가를 도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서논술형 평가를 도외시하고 정말 문제집을 이렇게 달달 외우는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의식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자로서 IB, DP 역사 과목 평가에 대한 논문과 그리고 IB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논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이 수능의 선언수령 평가를 도입하는 그 레퍼런스를 이제 공부하는 그 집단에 들어가서 공동 집필진으로 IB의 DP 평가를 참고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수능의 논술형 평가를 도입한다면 IB에서는 이런 점을 배울 만하다라는 취지의 연구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를 좀 써주십사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손 들라고 하셨는데 지금 손 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들고 있고요. 물론 지도 교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지도 교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따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끝나고 뵙고 꼭 저기 남았다 연락처 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아까 계속 반복되잖아요. PLC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 커뮤니티에 우리가 만들어서 함께 해나가는 그런 교원대의 어떤 아이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한 것처럼 들은 것처럼 아이백 인증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 아이백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생님들에게 아이백 교사 자격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 설명 다 들으셨죠. 교사 저희가 이제 교육대학원이 올해 38분이 입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예과정으로 운영이 되고 또 이제 시도교육청과 우리가 협의해가지고 비학위 연수과정, 그래서 교사 연수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시면은 시도교육청에서 혹시 아이백 연수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교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가 아마 제일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름이 한국 이렇게 써 있으니까 위에서 찾지 마시고 밑에서 한국교원대학교 아이백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구체적으로는 않지만은 저희가 지금 각 시도교육청과 대학원 계약학과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인공지능 융합도 계약학과 운영하잖아요. 대학원 계약학과라는 게 시도교육청에서 일정 부분의 입학금 수업료를 시도교육청에서 일부 대고 또 이제 본인이 일부 대고 이런 것들인데 저희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시도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서 각 시도교육청에 아이백 관련한 계약학과도 대학원 계약학과도 운영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혹시 보시면은 또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아마 목적으로 이 보고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에게 저희 아이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많이 지원해 달라. 또 하나는 우리 교원대 구성원들 교수님이나 직원들 분들께 우리가 아이백을 이렇게
애써서 요만큼 했으니까 그 전체적인 성장 과정에서는 이 교원대의 모든 교수님들과 또 직원분들께서 함께 참여해달라. 이런 두 가지 이제 목적으로 오늘 이 보고회를 가진 것 같은데요. 예. 이것으로서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